여러분은 컵라면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전통의 육개장 사발면은 말할 것도 없이 베스트셀러고요. 신라면, 새우탕면 같은 큰 사발 시리즈, 진라면이나 진짬뽕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그란 원형이라는 거. 사각형 컵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죠. 최초의 사각형 컵라면, 지금도 출시되고 있는 팔도 도시락이 과거에도 사각형 컵라면이 있긴 했습니다. 혹시 청보식품 기억하시나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일 씨와 가수 김수철 씨를 모델로 곱빼기 라면, 아줌마 이런 괴상한 네이밍 센스의 라면들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일단 더럽게 맛이 없었거든요. 곱빼기 라면 하나로 왠지 아쉬운 양을 1.5배로 늘린 상당히 참신한 시도였지만 문제는 면의 양은 1.5배인데 스프의 양이 그대로였어요. 어릴 때 기대를 많이 했다가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이 청보식품에서 나왔던 4번 타자라는 사각형 컵라면이 있었는데요. 역시 맛이 참 처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사각형 컵라면이지만 러시아에서는 팔도 도시락이 압도적인 국민 라면입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의 60%가 넘는다고 해. 한국에서 컵라면을 말할 때 사발면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러시아에서 라면하면 다시락. 덕분에 팔도 도시락의 매출이 1년에 2천억 원 이상이고요. 현재까지 50억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왠지 찬밥 신세인 제품인데 말이죠. 물론 현지화되면서 우리나라와는 먹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물을 붓고 마요네즈와 소세지를 올리고 국물은 빵에 찍어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흔해 빠진 도시락 라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믿어지세요? 먼저 한국에 와서 라면 하나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뺏긴 러시아 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때때로 너무 소박하고 작은 것도 마음을 홀딱 사로잡을 수 있답니다. 난 러시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해서 남편의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간혹 남편 대신 해외에 업무 협의나 계약을 진행하러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내가 계약 관련 사항을 협의하러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난 한국이 처음이고 좀 큰 거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가이드를 자처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스케줄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불편함의 연속이었답니다. 그가 저녁 식사로 안내한 곳은 한국에서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난 당황했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많이 걸어 구두를 벗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식 멋진 방에는 방석이 깔려 있었는데 거기 앉는 거라는 말에 또 당황스러웠죠. 바닥에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자 담당자는 자기처럼 앉으면 된다고 양반다리를 하지 뭐예요? 난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앉을 수 없어서 방석을 하나 더 달라고 해 무릎 위를 덮었죠. 그의 무신경함에 슬슬 짜증이 밀려왔어요. 수십 가지의 한식들은 무척 화려하고 훌륭했어요. 하지만 난 앉아있는 게 불편하고 신경 쓰여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죠. 게다가 담당자는 내게 자꾸 이것을 먹어봐라 저것을 먹어봐라 했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음식이라 거북했어요. 최소한 어떤 재료인지는 설명해주고 먹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그가 강력하게 권한 김치. 나도 한국의 김치가 정말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빨간색 범벅이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김치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입에 넣었는데 눈물이 핑 돌 만큼 매웠어요. 당장 뱉어버리고 싶어도 내 앞에서 희죽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이 먹을만하다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음식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이 집이 정말 비싼 집이다. 유명한 사람이 왔다. 러시아에 누구도 여기 온 적 있다. 이런 말만 늘어놓으니 좋은 기억으로 남을 리가 있나요? 소화불량에 시달린 저녁이었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그는 인사동을 둘러보고 북촌 한옥 마을에 데리고 갔어요. 한복을 입은 다음 경복궁에 가 사진을 찍자고 했죠. 외국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맘에 들더라고요. 전혀요. 6월 말 한국 날씨는 너무 더워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땀나고 지치는데 저렇게 더워 보이는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요? 일정이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것을 반강제로 체험시키는 느낌? 난 관광객도 아니고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거래를 협의하기 위해 왔을 뿐인데 담당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죠. 거창한 접대를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한국을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죠. 말하는 뉘앙스는 어때? 한국 참 대단하지? 멋지지?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았고요. 만약 한국 기업의 업무 진행도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계약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일방적인 사람들이라면 거래를 고려해보자고 했죠. 업무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뜻을 담당자에게 전했더니 그는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왜 기분이 나쁜 건지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에 더 실망했답니다. 마치 내가 괜한 변덕을 부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나온 협력사의 대표가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다 맡겨주지 않겠냐고 했어요. 지금 거래 조건은 서로 좋은 기회인데 외부 변수 때문에 놓치면 양쪽 다 아쉬울 거라고요. 그 말에 일리가 있어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협력사 대표는 내일 하루 시간을 비워달라고 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더군요. 다음 날 그가 날 데리러 와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는 날 보자마자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까워서 못 나가게 할 것 같은데 당신 같은 미인이 혼자 다녀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남편도 엄청나게 멋있나 보다? 이런 말을 하지 뭐예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도 좋아졌죠. 그는 일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자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정도 말고는 러시아 경험이 없다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답니다. 덕분에 금방 친밀감을 느끼고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가끔씩 서툰 러시아어 한마디를 던지며 나를 웃게 만들었죠. 한국에 와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느새 날아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중간에 들른 휴게소는 정말 멋지더군요. 크고 다양한 시설과 너무 깨끗하고 멋진 화장실, 그리고 이런저런 먹을거리가 참 재미있는 풍경이었어요. 그는 먹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더군요. 두 가지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난 고민하다 떡꼬치를 골랐는데 달콤하고 맛있지만 조금 매울 수 있다고 그가 미리 말해줬어요. 그 말대로 좀 맵지만 달콤 짭조름한 게 맘에 들었답니다. 그 담당자와는 너무 다른 태도였죠. 한정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마치 숲속의 우아한 별장 같은 곳이었어요. 조금 의아해서 왜 여기 왔냐고 물었답니다. 난 생각도 못한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이 한국에 있는 것이 다차에 오는 기분이었으면 좋겠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차에 들른다는 건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고향 같은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도착한 여직원이 뭔가를 그에게 가져왔는데 그는 저녁 식사 때까지 비밀이라고 했죠?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가 내게 저녁으로 대접한 것은 도시락, 네, 라면이요. 러시아에서 흔하게 먹는 라면, 그것도 마요네즈와 소세지를 넣은 러시아 방식이었어요. 그는 내게 말했어요. 도시락은 한국 라면이지만 러시아에서 누구나 즐기는 것처럼 한국이 당신에게 도시락 같은 부담 없고 익숙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난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말았죠. 그렇게 한국에서 먹은 러시아식 도시락 라면은 정말 특별한 맛이었답니다. 그 후 우리 셋이 삼겹살 파티를 즐겼고요. 그 덕분에 업무 협의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고 러시아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은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한국의 문화야? 신기하지? 한국에선 이런 게 기본이야. 너희 나라는 없지? 이런 생각이 깔려있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할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먹은 러시아식 도시락 라면에 담겨있던 건 잘난 한국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배려가 가득한 한국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네, 몇 년 전 중간에 난처한 상황으로 흘러가던 걸 라면 한 그릇으로 해결했던 경험담이었고요. 저분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왜 화가 나서 거래를 중단하려고 했는지 구구절절하게 들은 이야기를 보기 좋게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미녀였지만 어디까지나 임자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의 수비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이뻐도 비즈니스 상대로 철저하게 대하고 젠틀하게 매너를 지키는 게 도리예요. 아무리 미녀라도 남의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 이 두 가지는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어야 되는 거죠. 절대 선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다른 업체 담당자가 가이드 겸 접대를 했는데 이건 딱 일본 애들 90년대 같은 짓을 해버린 거예요. 아, 한국 어때? 한국 참 좋지? 한국에 이런 거 신기하지? 이딴 짓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리겠냐고요. 라시아. 얘네들도 꼴같자는 자존심 엄청나게 세거든요. 자기네들이 맨날 유러피안이라고 우겨요. 정작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계약을 다시 고려하자고 하니까 아주 얼굴이 축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무슨 자기가 한국 문화의 수호자인 것처럼 억지로 한국 문화 체험시키고 한국에 오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이걸 강요하는 게 손님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진짜 오해하게 생겼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해외에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한정식 집으로 데리고 가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거 고문이에요 고문. 비즈니스니까 대놓고 싫다고 말 못하는 거지. 신발 벗고 올라가는 자체를 불편해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물론 한국에 와서 살 때는 당연히 본인이 적응해야 하는 거 맞죠. 한국에 왔으면 한국 룰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손님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손님한테는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인이 좋아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좋아하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배려 아닙니까? 그 뒤에 얼마든지 한국 자랑하고 한국 소개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 잘난 척한다 이런 인상 주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왔는데 만약 그 나라에 친숙한 한국의 것들이 있다면 신선론이 구절판이니 이런 거보다 당연히 자기가 익숙한 게 더 반갑지 않겠냐고요. 돈을 써도 헛돈을 쓰고 욕을 먹는지. 참 러시아 문화 중에 다차라고 하는 일종의 별장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여름 휴가 같은 때 한 달씩 가서 지내는 거예요. 일종의 힐링? 마음의 안식처, 그리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삶에 있어 다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 담당자 놈이 사고를 쳐놨으니 협력사인 제 입장에서도 나가리 되게 생겼잖아요. 눈치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상한 게 눈에 보여서 대충 감이 왔죠. 분명히 김치 먹인다고 뻘짓하거나 한복 입힌다고 끌고 다녔구나. 어쨌거나 수습은 해야 되니까 감정이 상한 거면 감성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궁리를 좀 했죠. 부랴부랴 잘 아는 펜션에 연락을 해놓고 가평 쪽에 가면서 한바탕 쇼를 연출하고 감성에 적게 만든 다음에 잘 마무리되었고요. 한 끼에 30만원짜리 한정식이다 무슨 소용입니까? 때와 상황에 안 맞으면 1,000원짜리 도시락 라면만도 못한 거예요. 이처럼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 온 손님을 맞겠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우월감으로 일을 망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의 유명한 것들만 한류가 아니에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에겐 당신 그 자체가 이미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고작 라면 한 그릇도 마음이 담겨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난 한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